연금 개혁 이콜 짐 이렇게 전제가 되고 시작이 된다면 사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하필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우리가 왜 지금 이 키워드를 빼놓지 않고서는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영역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당위성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연금 개혁은 이콜 짐 요 공식을 좀 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로서 또 지도자로서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문제를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초의 생각과 달라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에서. 문제를 진짜 해결하거나 범인을 찾아서 비판하거나인데 이거는 사실 범인이라는 게 잘 없어요. 처음에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될지 몰랐었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1년, 보통 몇십 년 뒤라고 얘기하잖아요. 203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뒤인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는 액수, 지금 현재 기금이 1140조가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받는 돈으로 그 돈만 가지고 추가로 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는 기금에 있는 이자들을 갉아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점점 이 1140조를 빼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41년부터는 바로 수치상의 적자가 생기고 51년이 되면 지금 상태라면 이 기금이 0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그런 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러면 정부 젊은이들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이거 탈퇴해 버리면 어때? 안 내고 안 받으면 그만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들하고 저희 연구해 보니까 지금 정부안,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좀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이 수익비가 1.7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비는 낸 돈 대비 받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1.7이고 받는 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민간에 연금 상품들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그 중에 이 정도 되는 유리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이 돼서 조금 불리해지더라도 이걸 탈퇴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청년들에게 불리한 거라면 이미 탈퇴의 자유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연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됐잖아요. 60에 은퇴를 해요. 지금처럼. 근데 한 50년, 저는 한 40년 더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50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지? 라는 걱정이 이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동안에는 연금이었고, 근데 연금만으로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서 전부 생활을,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60세가 아니라 65세예요. 그리고 그 액수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 나머지 받아갈 수 있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당초에 너무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꼭 청년과 기성세대 문제를 떠나서 물론 사실 저희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도. 저도 제가 지금 50 조금 넘었으니 한 15년 이상 후에나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돈을 내게 되겠죠. 조금 나쁜 조건으로. 그 차이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걸 바꿔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는 것.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안 건드리게 되면 분명히 이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손해보는 부분, 그러니까 기성세대 부분을 어떻게 가냐면 과거보다 더 많은 복지를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복지를. 역으로 제가 여러분 그 나이대에 있어서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국가나 지자체로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잘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거나 있었을 때 보조금 받거나 이런 거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축적되고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60이 정년이 되면 60부터 그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 가능한 건강 연령이라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50이나 60 되더라도 굉장히 노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노동력을 이 인구절벽 시대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게다가 65세부터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60에 그만둡니다. 그럼 5년이라는 이 소득의 크레베스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의 정년연장이 같이 정년연장 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정년연장 등이라고 하냐면 법상의 정년연장을 몇 살 낸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보행의 방법이 있는데 언론은 그 얘기를 다 해도 무조건 정년연장이라고만 씁니다. 그게 쉽게 이해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해 차원에서 서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Why me? Why now? Why me냐? 그럼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세대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이 지금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 좀 개선점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